이어서 선택 과목 확률 통계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통계는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서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틀린 학생들은 꼭 복습하셔서 절대로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에 변형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신유형이라고 보일 만한 문제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출 훈련만 잘 돼 있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경우의 수 확률 통계, 그러니까 확률 통계 과목의 특성상 신유형이 들어갈 만한 게 별로 없어요. 통계학 쪽은 좀 있거든요. 통계학은 함수 해석이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통계학은 좀 그럴 수 있지만 확률까지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세워나가는 방식을 택해서 여러분들이 공식과 그 다음에 노가다로 세는 방식을 통해서 꼭 맞출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요 28번의 문제인데 28번은 되게 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보다시피 뭐라고 돼 있죠? 그림은 지금 빠져 있긴 한데 우리 문제에서는 그림이 있죠. 공 15개와 비어있는 세 상자 ABC가 있어요. 근데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규칙에 따라 세 상자 ABC에 공을 넣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면 다음 ABC에다가 공을 하나, 두 개, 0개 넣는데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면 ABC에다가 하나하나 한 개씩만 넣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시행을 5번 반복한 후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일 때 상자 E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와 C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8 이상일 확률이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인데 이거 최근 기출에도 많이 나옵니다. 조건부 확률의 문제에 누가 연결되는 거죠? 독립 시행 확률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독립 시행 확률을 가지고 조건부 확률 분모 문제에 올려서 구해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얘는 보시면 우선은 5번 반복해서 어디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개가 나와야 돼. B에. 그럼 잘 보세요. B는 보다시피 한 번 시행했을 때 2개 들어가거나 1개 들어갑니다. B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볼까?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이 사건을 P라고 둘게요. 이 사건을 Q라고 둘게요. 3의 배수가 아닌 눈이 나오는 걸. 그럼 우리도 이거는 이미 기출에서 알고 있어. 얘 나오면 B에 공 2개 들어가. 얘 나오면 B에 공 하나 들어가. 그러면 총 5번 시행했을 때 B에 들어있는 공의 수가 홀수가 되려면 짝콜이거든요. 홀수가 몇 번 나와야지? 홀수가 홀수번 나와야 됩니다. 홀수가 짝수번 나오면 홀 더하면 짝수로 바뀌니까 홀수를 유지하려면 얘가 홀수를 유지하려면 홀수가 몇 번 나와야 돼? 홀수번 나와야 돼. 즉 요 Q가 5번 시행하는 동안에 홀수번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잖아. 그러면 P는 다 Q죠. 쏘리. 지금 보면 이렇게 됩니다. P, Q 그냥 씁시다. 지금 Q가 홀수번 나와야 돼요. 1, 2 홀수번 나와야 홀수를 유지할 테니까. 그럼 Q가 한 번 나올 때, 그 다음에 Q가 몇 번 나올 때, 3번 나올 때, 그 다음에 Q가 몇 번 나올 때, 5번 나올 때 이렇게 여러분들 쓸 수 있습니다. 요 3가지 케이스로 분류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독립식의 확률이니까 여기서 P를 기준으로 보건 Q를 기준으로 보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서로 다른 5번의 시행에서 그냥 P 기준으로 둘까요? P가 4번 나옵니다. 그럼 이 P라는 사건, 3의 배수가 4번 나오는 사건은 뭐가 되는 거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3, 6이니까. 그럼 얘는 3분의 1의 몇 제곱? 4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의 1제곱 이렇게 주어지는 게 첫 번째 확률입니다. 그럼 두 번째 확률은요? 라고 하면 얘는 5C 몇 되는 거죠? 입니다. P가 2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3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의 몇 제곱 되는 거죠? 세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Q만 나오는 거니까 얘는 5C, P는 빵번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지만 그냥 쓸게요. 3분의 1의 0제곱,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2의 몇 제곱 되는 거죠? 5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실제 이게 분모야. 얘네들이 말 그대로 뭐더라? B상자의 공이 홀수에 들어있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뭐를 봐야 되는 거야? A와 C상자의 공이 들어있는 개수가 합이 8개 이상 나와야 되네, 합이.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도 이제 봅시다. P 사건이 한 번 나오면 얘는 AC 합이 몇 되는 거죠? 1이고요. Q 사건이 한 번 나오면 AC 합이 2가 됩니다. 그러면 Q가 나오면 AC를 어차피 합한 거니까 그때 AC 합이 2가 되고요. P가 나오면 1이 됩니다. 그럼 보다시피 요 놈은 어떻게 되겠어? 1, 1, 1, 1, 2가 되는 거니까 AC에 공 6개밖에 안 들어가. 근데 요 놈은 1, 1, 2, 2, 2니까 6개에다가 딱 8개입니다. 요 놈은 8개 이상 들어가는 놈입니다. 그리고 얘는요라고 하면 다 2개씩이에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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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니까 10개 들어가네? 이거 10개 들어가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얘는 이 3개가 모두 분모고 분자가 2개만 올라가면 되겠구나? 이거야. 보통 여러분들 제가 조건방률을 말씀드렸을 때 뭐였었어요? 조건방률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 유형은 우리가 흔히 푸는 문제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었지? P, A 기분 B라고 주어지게 되면 P, B분의 P, A 교 B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놈 자체가 뭐죠?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하고요. 그 중에 사건 A, B가 나오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조건방률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라 그랬었죠? 확률 2개를 가지고 새로운 확률 하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놈은 최근에 나온 문제에서 조금 더 고난도 문제들입니다. 분모 확률을 따로 구하고 분자 확률을 따로 구해서 그거를 조합하는 문제가 요즘에 고난도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방률의 기본적인 문제는 뭐죠? 분모만 구하면 분모의 일부가 분자로 올라가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그냥 이런 문제인 거야. 여기에 독립性확률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냥 기본 형태예요. 이게 다 분모입니다. 그러면 3의 5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분모는 다 똑같으니까 사라지고요. 분자만 쓰면 되겠네? 그럼 분자만 쓰면 얘는 5 곱하기 몇 되는 거죠? 2가 됩니다. 즉 5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이거 1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 곱하기 결과 따지면 얘 몇이죠? 8 됩니다. 그럼 얘는 80 될 거예요. 80 이렇게. 그리고 얘는요 라고 하면 얘는 1일 거고요. 얘는 몇 되는 거죠? 32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중에 몇 되는 거죠? 80 플러스 32, 요 2개만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라서 요 2개만 위로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산수계산기 여러분들 보게 되면 몇 되는 거냐면 요거 122 될 거고요. 요거 다 더하면 122분의 그 다음에 112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거고, 이거 여러분들 약분시켜 버리게 되면 61분의 56입니다. 라고 하는 5번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랬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통적인 조건방률의 기출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훈련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입니다. 이 29번은 그냥 확률의 덧셈 정리에 관련된 해석이죠.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할 때 A 플러스 B가 8이거나 또는 B가 C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 A 플러스 B가 8인 사건을 A라고 두고요. B가 C보다 큰 사건을 B라고 두면 얘는 5월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냥 요거겠죠. P, A 합집합 B입니다. 그럼 얘는 PA랑 PB랑 PAQB를 빼야 되는데 이거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죠. 확률끼리 더하면 어차피 또 통분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는 그냥 우리는 어떻게 구하죠? 그냥 NA 구하고요. 그 다음에 NB 구하고 그 다음에 NAQB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전체 경우의 수를 그냥 한 방에 나누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방법 중에. 그럼 얘는 어차피 주사위를 몇 번 던지는 거니까 3번 던지는 거니까 그냥 6 곱하기 6 곱하기 6일 거야. 분모는. 그럼 이제 분자만 잘 세면 되겠네요. 그럼 분자만 잘 세면 되는데 이거 보세요. NA입니다. NA는 A 더하기 B가 8 되는 겁니다. 이거 A 더하기가 8 되는 거니까 또 이거 뭐 중복조합 쓸 수도 있을 겁니다. A 플러스 B가 8이야. 그러면 어차피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일식 주고 출발하겠죠. 그럼 일식 주고 출발하면 6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2의 주기구나 라고 한 다음에 이거 8 가져가는 경우랑 7 가져가는 경우랑 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두 가지 버립니다. 1, 7, 그 다음에 7. 이렇게 되면 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뭐 노가다지 뭐. 합이 8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1, 7 안 됩니다. 그럼 2, 6부터겠죠. 쭉 가서 6, 2까지입니다. 그럼 2, 3, 4, 5, 6 몇 가지예요? 5가지입니다. 이거는 5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5가지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왜? 이거는 A, B만 센 거야. 근데 우리는 주사위를 몇 번 던져? 3번 던지는 거니까 C가 분명히 뭐든 나올 겁니다. 그럼 C가 분명 나올 거니까 여기에 C가 나오는 케이스 6가지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전체 경우의 수가 6 곱하기 6 곱하기 6, 거기에 A, B, C 다 6가지 수를 셌으니까 여기도 무조건 A, B, C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다 세야 된다는 거지. 이랬죠. 이게 A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뭐 중복조합으로 센 친구도 있을 텐데 그냥 직접 쓰는 게 더 빠른 문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NB입니다. NB인데 이것도 중복조합으로 셀 수 있죠. 이건 중복조합 좀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아. 왜? B가 C보다 커 나왔대. 그럼 B가 C보다 커 나왔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얘는 뭐가 되겠어? B가 C보다 커 나왔대. 그러면 1, 2, 3, 4, 5, 6이니까 서로 다른 6개에서 중복항에서 2개 뽑으면 됩니다. 같아도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결론은 얘는 6H2구나. 이게 B가 C보다 커 나왔던 케이스고 이때 A가 몇 개 나온지도 결정해 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6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 6H2라고 하는 결과는 몇 되는 거죠? 7C2겠죠. 그럼 7C2가 되면 몇 나오는 거니? 7, 6, 21이겠네요. 그럼 얘는 21 곱하기 몇입니다? 6입니다 라고 주어져서 이렇게 식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직접 세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직접 세보면 보세요. B가 이렇게 있고요. C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1이면 이거 한 가지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는 얘가 2가 되면 얘는 몇 되는 거죠? 2하고 1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얘가 3이면 1, 2, 3 세 가지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6이면 얘는 1부터 6부터 어디까지죠? 1까지니까 1부터 그냥 몇 가지 합이야? 6가지 합입니다. 1, 2, 3, 4, 5, 6 다 더하면 21 나오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이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NA 구했고 NB 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게 뭐가 되는 거죠? N, A 교 B입니다. 그럼 N, A 교 B는 A 플러스 B가 8이면서 B가 C보다 커 나타야 돼요. 그럼 얘는 이제 A, B, C가 다 있는 결과니까 해보셔야 되죠. 그럼 이제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됩니다. 근데 A 더하기 B가 8이 되는 케이스는 아까 우리 5개밖에 없었잖아. 얘가 2일 때 몇 되는 거죠? 6, 3일 때 5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근데 보세요. 얘를 만족할 때 B가 C보다 커 나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C는 총 몇 가지가 나오지?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나오죠?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6가지, 이때 5가지니까 쭉 여러분 나갈 거 아니야? 그럼 나가서 마지막에 6, 2가 나오게 됐을 때 얘는 몇 가지가 나오지? 2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놈을 세면 되겠네? 그럼 2부터 6까지의 총 합이니까 얘는 총 몇 가지? 20가지가 나오는 거라서 얘 20가지입니다 라고 주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의 계산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 어떻게 될까? 얘 5 곱하기 6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21 곱하기 6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대 버립니다. 20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고 여기는 6 곱하기 6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어차피 6의 배수, 얘는 6의 배수가 아니니까 뭐 2만 약분시켜서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약분시켜 버리게 되면 얘 3 될 거고요. 이 약분시키면 3일 거고 약분시키면 3 될 거고요. 약분시키면 10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산이에요. 이거 계산한 결과만 그냥 간단히 보면 얘 이렇게 나옵니다. 6 곱하기 3분의 이거 다 계산하면 이거 싹 다 계산하면 분자 몇 나오냐면 68 나옵니다. 그럼 68 나오니까 얘는 3 하나 약분시키면 3으로 약분이 안 되네요. 요 놈 자체가 68 잠깐만요. 맞죠? 네. 그러면 요 자체의 경우가 3 될 거고요. 68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2 약분시키면 2 될 거고요. 그냥 4 할까요? 그럼 2 하면 3 될 거고요. 이거 2 하면 3 됩니다. 그럼 4로 약분시키면 4, 1은 4, 4, 7에 28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네. 따라서 27분의 몇입니다. 17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고 44가 답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확률의 문제죠.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의 문제는
그냥 경우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확률도 비슷하지만 조건 확률을 제외한 나머지의 문제들은 다 경우의 수 연장이라서 그냥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시는 훈련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랬죠? 그 다음에 30번이에요. 이게 30번이 그냥 한 번에 중복조합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조금 약한 학생들은 케이스만 분리하셔도 됩니다. 뭐 그래봤자 뭐 한 1분 정도 더 걸리거나 할 텐데, 얘는 우선 그냥 전통적인 함수의 개수 문제예요. 근데 가조건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주어져 있긴 한데 나조건이 문제풀이의 힌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기준 설정부터 하셔야 돼요. 어떤 걸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할 거냐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 설정을 나가 알려준 거야. 그럼 먼저 가조건에다가 이제 숫자를 대입하면 1부터 대입합시다. 그럼 1부터 대입하면 몇 될까? F의 2 플러스 3이 F의 1 플러스 1입니다. 1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F의 3 플러스 3이 2 집어넣으면 F의 2 플러스 2입니다라고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F의 4 플러스 4가 그 다음에 F의 몇 되는 거죠? 3 플러스 3입니다라고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4 집어넣으면 F의 5 플러스 몇 되는 거죠? 아이고, 이거 3이네요. 3이고요. 5 플러스 3이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F의 4 플러스 4입니다라고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이 식들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등호 들어왔으니까 중복조합 해석이 들어가겠네라는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중복조합 해석으로 이제 이거를 묶으셔야 되는데, 우선은 나조건에 보면 FE 값이 홀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FE를 기준으로 얘를 FE가 1일 때 어차피 공역이 몇 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없으니까 1일 때, 3일 때, 5일 때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이제 2를 기준으로 둘 테니까 요 놈에서 우리는 뭘 뽑아낼 수 있냐 하면 요 놈에서 어떻게 되죠? F의 1이라고 하는 결과는 F의 2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F의 1은 F의 2 플러스예요. 그럼 F의 2 값이 결정되면 F의 1이 결정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 보세요. 이 상태를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선 얘도 쓸까요? 그럼 F의 여기서는 2가 F의 3 플러스 1입니다. 넘기면. 그리고 여기서는 F의 몇 대 버리죠? 3이라고 하는 결과가 F의 4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F의 4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결과가 F의 5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어차피 1은 단독적으로 두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렇지? F의 2는 F의 3 플러스 1, 그러면 얘랑 얘에다가 1씩 더해지면 F의 3 플러스 1은 F의 4 플러스 1, 그 다음에 F의 4 플러스 1은 F의 5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요 조건식 하고요. 요 조건식만 사용하면 그냥 바로바로 중복조합 해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보세요. 첫 번째, 이제 F의 2가 1일 때입니다. 그럼 F의 2가 1 돼버리게 되면 여기 1 들어가요. 그럼 1 들어가면 F1은 3보다 작거나 같다거든요. 그럼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얘는 세 가지입니다. 이때 F1이 갈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여기에 요 놈이 1 들어가. 그럼 1 들어가면 여기 1 들어가거든. 그럼 1 들어가면 여기다 한번 쓸게요. 보세요. 그럼 1이 될 거고요. F의 3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F의 4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F의 5라고 쓴 겁니다. 근데 지금 요 F의 3 플러스 1을 그냥 하나로 볼게요. 이걸 만약에 A로 취하면 이게 A가 될 거고요. 얘를 B로 취하면 이게 B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F의 5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1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F의 5는 어차피 1, 2, 3, 4, 5 중에 하나로 써야 되는 거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최대가 5입니다. 그럼 선생님 1부터 5까지 OH3인가요? 틀렸습니다. 이유는 알 거야. 왜 그렇죠? 이게 1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 F3이라는 애도 결과적 따지면 1한테 가는 게 최소입니다. 그럼 1한테 가면 최소니까 1 더하기 라면 이거 누구한테 갈까요? 2한테 갑니다. 2. 그럼 얘는 최소 2한테 가는 거니까 이게 실제 1보다 커 나갔다고 나오지만 실제 이건 1보다 커 나갔다 아니라 몇보다 커 나갔다가 되죠? 2보다 커 나갔다가 되는 거니까 1보다 커 나갔는데 얘는 실제 2한테부터 쏠 수 있어. 즉 2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요 세 개의 숫자가 2와 5 사이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2, 3, 4, 5 서로 다른 몇 개에서 4개에서 중복항에서 몇 개 뽑으면 되죠? 3개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A가 만약에 2가 결정되면 결론은 F3은 바로 1로 결정되는 거고요. 얘가 결정되면 얘가 저절로 결정되는 거니까 우리가 F3이 가져가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이게 F2가 1일 때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얘 계산하면 몇 가지 나오죠? 얘 6시 3입니다. 6시 3이면 20가지가 될 테니까 얘는 60가지입니다. 라고 줘서 F1 값, F2가 1일 때 구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라고 하면 두 번째는 F의 2가 몇일 때가 되는 거죠? 3일 때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쉬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F2가 3이면 여기에 3 들어가. 그럼 3 들어가면 이제 5 되겠죠. 그럼 F1은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에 먼저 똑같이 5가 곱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라고 하면 이거 그냥 활용할게요. 여기서 밑에 식은 F2가 3 됐으니까 여기 3이 들어가요. 그럼 아까 이거는 2보다 커나 같은 숫자였는데 3보다 커나 같아? 그러면 3부터 출발하면 되겠네? 그럼 이 결과가 몇부터 출발한다고? 3부터 출발합니다. 라고 쓸 수 있을 테니까 하나, 둘, 세 개 숫자가 3부터 5까지입니다. 3, 4, 5. 즉 서로 다른 몇 개에서 3개에서 종목항에서 3개 뽑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얘 몇 나오게 되는 거죠? 얘 5시 3이니까 10가지에다가 얘 계산하면 50가지입니다. 라고 주어질 겁니다.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케이스는요. F의 2가 몇일 때가 되죠? 5일 때가 됩니다. 그럼 F의 2가 5면 여기에 5 들어가면 7보다 작거나 같대. F1은 7보다 작거나 같은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어차피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도 그냥 총 가지수는 5가지입니다. 즉 1이 갈 수 있는 거 5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F2가 5 되는 거니까 여기에 어디죠? 여기에 5 들어갑니다. 그럼 5 들어가면 요 놈 자체가 5보다 커 나갔다고 얘도 5로 바뀝니다. 근데 5와 5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는 5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 케이스? 한 가지 케이스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결과 몇 나오게 되더라? 5가지가 돼서 여기 60가지, 얘 50가지, 5가지, 몇 가지? 115가지가 답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이랬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선생님 이거 치환해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세는 게 잘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게 익숙해지셔야 되는 게 원래는 더 좋습니다. 왜? 기출에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익숙하지 않으면 요 놈을 그냥 케이스 분류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면 이거겠죠. 얘가 F2가 1이니까 1이에요. 근데 1인데 얘 넘어가면 그럼 얘 0부터 출발한다? 0 안 되니까 이거 1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F의 5가 5일 때, 4일 때, 3일 때, 2일 때 이렇게 여러분들 쓰는 거죠. 그럼 F5가 5일 때는 얘가 모두 1, 1이니까 5가 되면 넘기면 4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때 부등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F의 3이 되고요. F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로 바뀝니다. 이게 5였는데 1 넘기니까. 그러면 이 결과는 어차피 1보다 커나 같은데 이놈 자체가 1보다 커나 같으면 얘가 2부터 될 테니까 이거 1부터 4까지구나. 즉 1, 2, 3, 4 몇 되는 거죠? 4H구나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넘기면 0이잖아요. 그럼 F3이 0보다 커나 같은 건데 0보다 커나 같은데 1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1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은요 라고 하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F의 2가 몇일 때? 이제 F의 2가 3일 때 들어가면 똑같이 1 넘겨서 얘 2로 바뀌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원래 아까 얘부터 세볼게요. 이거 1입니다. 그럼 1이면 얘 넘기면 0보다 커나 같았는데 어차피 0 못 가니까 1부터 갈 수 있어. 그럼 이거 몇 나온다고요? 이거 4H3입니다. 4H2입니다. 그럼 얘는요 라고 하면 얘가 5일 때니까 4일 때는 몇 나올까? 4일 때는 넘기면 이거 3으로 바뀝니다. 그럼 1부터 3까지잖아. 그럼 몇 되는 거죠?
얘는 1, 2, 3, 3H입니다. 즉, 요 4H3을 쪼개는 거야. 4H2, 3H2, 2H2, 1H2 이렇게 여러분들 쪼개서 얘를 계산해서 세면 이놈 자체가 똑같이 20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F의 5가 5일 때, 4일 때, 3일 때, 2일 때로 쪼개서 직접 세셔도 됩니다. 이게 조금 더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헷갈리면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풀이법이라는 거죠. 이랬죠? 네. 이렇게 해서 30번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대입한 다음에 요 식만 정리만 잘했으면 그 정리하는 걸 나에서 알려줬다. 즉, F2가 홀수니까 F2를 기준으로 얘를 쪼개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요 정도의 난이도는 뭐 사관학교, 경찰대는 선택 과목이 없으니까 사관학교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한 난이도이긴 합니다. 근데 통계학이 빠졌으니까 통계학은 한 문제 꼭 나올 테니까 통계학 준비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될 거야. 알겠죠? 네. 이제 6평 해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잘 본 학생도 있을 거고 뭐 실수를 하거나 해서 좀 못 본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중간 점검이야. 내가 뭐가 지금 부족하고 뭐가 지금 잘 안 돼 있구나를 확인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성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도 하셔야 되지만 뭐 이거 가지고 너무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내가 뭘 틀렸는지 반성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시고 그쪽에 부족한 파트를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적을 올리시면 될 거야. 알겠죠? 네. 이제 고생하셨고요. 선생님 이제 다른 강좌로 인사드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답변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